서연아, 나 언니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못 나. 이건 내 가게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죠. 은행 상담실 한가운데서 저와 언니가 계약서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상담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고 있었고 옆 테이블 손님들도 슬쩍슬쩍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언니가 소리쳤어요. 너 미쳤니? 너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눌려있던 말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죠.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있어서 내가 사는 거야.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게. 언니가 수없이 제게 던진 말들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손에 땀이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계약서를 더 세게 움켜쥐고 있었죠. 저는 언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없어도 나 안 죽어.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어요. 아니, 언니가 없어야 내가 살아. 상담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더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제 위에 군림하던 그 단단한 표정이 무너지는 게 보였죠. 변호사님이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연 씨, 단독 명의로 확인됩니다. 명의 이전 시도는 무효입니다. 그제야 언니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계약서가 제 쪽으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절대 놓을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였고 제가 사회적으로 지워지지 않았다는 마지막 보루였죠.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진짜 후회할 거야.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4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짓누르던 그 무게에서 벗어나는 기분을요. 무서웠습니다. 동시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죠. 상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윤서연입니다. 올해 41살이에요. 작은 수제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 이름은 서연이네 도시락이에요. 소박하죠. 화려한 인테리어도 없고 테이블도 4개밖에 안 되는 작은 공간입니다. 원래 저는 요리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칼질하고 불 앞에 서는 게 편했습니다. 숫자 계산이나 계약서 같은 건 머리가 아팠죠. 그래서 항상 주방에만 있고 싶었어요. 이 가게는 친언니 윤미정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4살 위에요. 올해 45이죠. 시작할 때부터 역할이 딱 나뉘어 있었습니다. 언니가 자금과 계약을 맡고 저는 조리와 운영을 담당했어요. 깔끔하게 분담된 것 같았죠. 언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손재주만 있으면 돼. 세상 물정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이 처음엔 정말 고마웠어요. 언니가 복잡한 일들을 다 떠맡아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저 맛있는 요리만 만들면 되는 거였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어릴 적부터 언니는 제 보호자 같았어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언니가 저를 많이 돌봐줬습니다. 학교 준비물도 챙겨주고 밥도 차려주고 숙제도 봐줬죠. 그래서인지 언니 말은 곧 법이었어요. 언니가 너 챙겨주는 거 알지? 언니 없으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제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가게를 시작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장사가 꽤 잘 됐습니다. 동네 단골들이 하나둘 생기고
점심시간엔 자리가 없을 정도였죠. 제가 만든 김치찌개 도시락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뿌듯했어요.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게요. 거래처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묘했습니다. 인사는 하는데 뭔가 격이 낮은 느낌이었죠. 식자재 업체 사장님도 저한테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언니한테는 깍듯이 인사했어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확실해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직원처럼 대한다는 걸요.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게 보호가 아니라 지배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언니가 저를 챙겨준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저를 가두는 틀이었다는 걸요. 아직은 의심도 못했죠. 언니니까요. 피를 나눈 가족이니까요. 어느 날부터 언니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서연아, 너 진짜 세상 무서운 거 몰라. 처음엔 그냥 걱정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언니가 저를 챙겨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내가 없으면 너 이 바닥에서 하루도 못 버텨. 이 말도 그랬습니다. 언니가 저를 보호해주겠다는 뜻이라고 믿었어요. 동생 위해서 내가 고생하는 거 안 보이니?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언니가 정말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 말들이 하루에 한두 번씩 나왔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 열 때도, 점심 장사 끝나고도, 저녁에 정리할 때도요. 어느 날 거래처 미팅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식자재 업체 사장님이 가게로 오셨어요. 중년 남자분이었는데 명함을 건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거래하게 된 김상훈입니다. 저도 악수하며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연이라고. 그때 언니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아, 얘는 주방 담당이에요. 사업 얘기는 저랑 하시면 됩니다. 김상훈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바로 언니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회의 내내 그랬어요. 김상훈 사장님이 메뉴 구성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어떤 식자재가 주로 필요하세요? 제가 입을 열려는데 언니가 먼저 대답했죠. 저희는 김치찌개가 주력이고요. 된장찌개랑 제육볶음도 잘 나가요. 김상훈 사장님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조리하시는 분 의견은 어떠세요? 제가 말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얘는 이런 거 잘 몰라요. 제가 다 담당하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언니 목소리는 웃는 것 같았지만 단호했어요. 김상훈 사장님은 그 뒤로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명함도 언니한테만 건넸죠. 회의가 끝나고 김상훈 사장님이 나간 뒤였어요. 저는 언니한테 물었습니다. 언니, 왜 내 말을 자꾸 끊어? 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고, 서연아. 너 저런 양반들한테 뭐라고 말하려고 그래. 괜히 이상한 소리 했다가 거래 깨지면 어쩌려고. 나도 할 말은 있는데. 있긴 뭐가 있어. 너는 요리만 잘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말하고 언니는 서류 가방을 챙겨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뭐가 이상한지 정확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어요. 배달앱 담당자가 와서 수수료 조정건을 얘기할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생각했어요. 한 15%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았죠. 저희는 20%가 기본입니다. 담당자가 말했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좀 20% 괜찮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언니가 제 말을 가로챘죠. 저는 언니를 쳐다봤어요. 언니,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서연아, 너 이런 거 몰라. 요즘 다들 이 정도네.
괜히 깎으려다가 리스트에서 밀리면 어쩌려고. 담당자는 언니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언니가 그 자리에서 사인했어요. 저한테는 계약서를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서류도 항상 언니 손에 있었습니다. 가게 금고 비밀번호도 언니만 알고 있었어요. 통장도 언니가 관리했죠. 언니, 나도 금고 비밀번호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왜?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꺼내주면 되잖아. 그래도, 서연아, 너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메뉴나 하나 더 개발해. 그게 너 역할이야. 그렇게 말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도 확인할 수 없었어요. 언니가 모든 걸 관리했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언니가 수익금을 정리해서 보여줬습니다. 이번 달 순이익 320만 원. 반반 나누면 너 160만 원. 언니, 내역 좀 볼 수 있어? 왜?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해? 언니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서연아, 우리 자매인데 그런 것까지 따지면 섭섭하지 않니? 그 말에 또 무너졌어요. 가족인데 의심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단골 손님 중에 박영숙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60대 초반 여성분인데 일주일에 3번은 오셨습니다. 어느 날 박영숙 씨가 물었어요. 사장님, 오늘 김치찌개 국물이 좀 싱거운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죄송하다고 하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박영숙 씨가 저를 보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언니를 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주방 애한테 얘기할게요. 주방 애라니요. 저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박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한테는 눈길도 안 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요리를 만들고 레시피를 짜는데 왜 손님들은 언니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알바생 도윤이도 그랬습니다. 20살 대학생인데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어요.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사장님, 저는 고개를 들었죠. 그런데 도윤이는 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 도윤아. 왜? 언니가 대답했어요. 다음 주 시험 기간이라 며칠 쉬어도 될까요? 그래, 알았어. 시험 잘 봐. 도윤이는 언니한테만 인사하고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구멍까지 뭔가 차올랐는데 뭐라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요리하는 게 좋아서 이 가게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저 주방에 갇혀 있는 사람 같았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언니한테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지웠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 사람들한테 나를 직원처럼 소개해? 이렇게 물으면 언니는 또 이렇게 말할 게 뻔했으니까요. 서연아, 내가 오해한 거야. 내가 언제 그랬어?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알바생 도윤이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도윤이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여쭤봐도 될까요? 응, 뭔데? 도윤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류에 사장님 이름이 안 보이는데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뭐? 저기 어제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왔었잖아요. 제가 정리하다가 봤는데 사업자 등록증에 윤미정 이름만 있더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도윤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계약서들도 전부 윤미정 대표님 명의로 되어 있고요. 사장님은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던데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죠. 아, 그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서류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언니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고 저는 그냥 믿었습니다. 도윤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셨던 건 아니시죠? 아니, 나도 알고 있어. 그냥 언니랑 역할 분담한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윤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동정 섞인 안쓰러워하는 그런 눈빛이었죠. 그날 저녁 언니가 퇴근하기 전에 붙잡았습니다. 언니 잠깐만. 왜? 나 바빠. 사업자 등록증 좀 볼 수 있어? 언니가 동작을 멈췄어요. 저를 돌아보는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거 왜?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서연아, 그런 거 내가 왜 봐. 복잡하기만 하고. 아니, 내 이름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정도는 확인하고 싶은데. 언니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런 걸 왜 신경 써? 우리 같이 하는 거잖아. 그래도 내 이름이 있는지는 알고 싶어. 있어. 걱정하지 마. 언니는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의심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자책도 밀려왔어요. 설마 언니가 그랬겠어? 내가 괜히 예민한 거 아닐까? 가족인데 나를 속일 리가 없잖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어릴 적 저를 돌봐주던 언니, 학교 준비물 챙겨주던 언니, 밥 차려주던 언니. 그 언니가 저를 속일까요? 아니, 속인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언니는 분명 좋은 의도로 그랬을 거예요. 제가 서류 같은 거 신경 안 쓰게 배려해 준 거겠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서연 씨, 대출 상담 신청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 대출 신청 안 했는데요. 그럼 윤미정 씨가 신청하셨나 보네요. 서연이네 도시락 명의로 대출 상담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전화를 끊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게 명의로 대출이요? 언니가 제 동의도 없이요? 아니, 잠깐. 제 명의가 아니라면 언니 혼자 할 수 있는 건가요? 다시 의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번엔 더 크게요. 저는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언니 가게 명의로 대출 받으려고 해? 아, 그거? 응. 주방 시설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런 건 나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우리 둘 다 쓸 건데 뭐가 문제야? 그래도 중요한 건데. 서연아. 언니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 요즘 왜 이래? 나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 얼마나 피곤해. 내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건데. 하지만 알았어.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뭐. 다음부턴 물어볼게. 언니가 툭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언니를 의심한 제가 나쁜 건가요? 또 무너졌습니다. 그래, 언니 말이 맞아.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가족인데 이런 걸 따지는 게 이상한 거지. 언니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신뢰와 의심 사이에서 계속 흔들렸어요. 다음 날 출근길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언니가 이미 와 있었어요. 금고 앞에 서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벌써 왔어? 응.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언니는 서류를 재빨리 가방에 넣었어요. 제가 보기 전에요. 그거 뭐야? 아, 그냥 세무 서류. 너 신경 쓸 거 없어. 나도 좀 볼 수 있어? 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서연아, 너 정말 나 의심하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진짜 서운하다. 내가 너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언니, 너 혼자 이 가게 운영할 수 있어? 거래처 관리, 세무, 계약, 이런 거 다 내가 하잖아. 너는 요리만 하면 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언니. 내가 괜히 그랬어. 됐어. 나 나갈게. 언니는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언니는 정말 저를 위해 고생하는데 제가 의심만 한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도윤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사장님,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아는 노무사 선생님 있는데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노무사? 네. 근로관계나 사업자 문제 같은 거 상담해 주시거든요. 도윤이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사장님이 억울한 일 당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냥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억울한 일이라니요. 저는 억울한 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언니를 의심하는 나쁜 사람인 건가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제가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부터 함께한 아이였습니다. 20살 대학교 1학년이었죠. 면접 보러 왔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깔끔하게 빗은 머리, 조금 큰 와이셔츠를 입고 와서는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요. 바로 뽑았어요. 도윤이는 늘 저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언니한테만 인사할 때도 도윤이만은 제게 먼저 인사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 인사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도윤이는 일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무거운 식자재 박스가 오면 제가 들기도 전에 달려와서 들어줬습니다. 사장님, 제가 할게요. 허리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설거지도 청소도 심지어 장 보러 갈 때도 같이 가서 짐을 들어줬어요. 저는 도윤이한테 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밥을 꼭 챙겨줬죠. 도윤아, 밥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이거 먹어. 아까 만든 김치찌개 남은 거. 괜찮으세요? 제가 먹어도 돼요? 당연하지. 많이 먹어. 도윤이는 밥을 먹으면서도 미안해했어요. 죄송해요, 사장님. 제가 자꾸 얻어먹네요. 미안할 거 뭐 있어. 우리 도윤이 잘 먹어야 힘내서 일하지. 그 말에 도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예뻤어요. 도윤이는 제 편이었습니다. 가게에서 유일하게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이가 홀 청소를 하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응, 왜? 도윤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기,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게감이 있었죠. 저는 손을 닫고 도윤이를 바라봤어요. 그래, 말해봐. 도윤이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장님은 항상 저한테 밥 먼저 챙겨주시잖아요. 응. 그리고 제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물어봐 주시고요. 도윤이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뭔데? 사장님, 진짜 이 가게 공동대표 맞으세요? 그 질문에 숨이 막혔어요. 도윤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 세무서에서 서류 정리하라고 연락 왔었잖아요. 제가 팩스로 받아서 정리했는데요. 응. 거기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있었어요. 윤미정 대표라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사장님 이름은 없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직원 명단에 윤서연 이름이 있었어요. 직원으로요. 목구멍이 막혔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죄송한데 제가 사진 찍어뒀어요. 보여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습니다. 대표자 성명, 윤미정, 업태, 음식점업, 종업원 수 2명, 그 아래 작게 직원 명단이 적혀 있었어요. 윤서연, 주방 조리원, 김도윤, 서빙 보조.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뭐야? 제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장님, 혹시 이거 모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나는 언니랑 같이 시작했어. 반반씩 나눠서.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윤미정 대표님 단독 명의예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계약서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언니가 다 관리해서. 통장은요? 그것도 언니가. 도윤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표정에 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큰일인 것 같아요. 도윤아,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도윤이가 다가와 휴지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우세요. 괜찮아요. 미안해, 도윤아. 내 앞에서 이러는 거 창피하다. 아니에요. 전혀 창피한 거 아니에요. 도윤이가 의자를 가져다 제 옆에 놓았어요. 앉으세요. 제가 물 가져올게요. 도윤이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숨을 고르려 했죠. 하지만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요. 도윤아, 나 어떻게 해야 돼? 도윤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명예도용이거든요. 명예도용? 네. 사장님 동의 없이 사장님을 직원으로 등록한 거잖아요. 이건 범죄예요. 범죄라는 단어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언니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사장님. 도윤이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제가 아는 노무사 선생님 계세요.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하지만 사장님,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이 억울한 일 당하시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제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저한테 항상 밥 챙겨주시고 시험 기간에 배려해주시고 제가 힘들 때 위로해주신 분이 사장님이에요. 도윤아, 그래서 저도 사장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요. 도윤이는 20살밖에 안 된 어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친구가 제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도윤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정말 고마워. 괜찮아요. 사장님은 좋은 분이에요. 억울한 일 당하시면 안 돼요. 그날 저녁 도윤이가 노무사 선생님 연락처를 적어줬습니다.
여기요. 제 사촌 형이 노무사예요. 착한 분이니까 편하게 상담받으세요. 종이 쪽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 번호로 전화하면 뭔가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언니와의 관계도 가게도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죠.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요. 도윤이가 제 편이 되어준 것처럼 저도 제 편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니가 없는 밤을 기다렸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언니는 매주 목요일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보통 11시쯤 들어왔죠. 그날따라 시간이 느리게 갔어요. 시계를 보면 겨우 5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언니가 가방을 챙겼어요. 서연아, 나 나갈게. 문단속 잘하고. 응, 다녀와.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언니가 나간 뒤 10분을 더 기다렸어요. 혹시 뭔가 깜빡하고 다시 올까 봐요. 10분이 지나고 나서야 움직였습니다. 가게 금고는 계산대 옆 작은 사무실에 있었어요. 비밀번호는 언니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우연히 본 거였죠. 한 달 전쯤 언니가 금고를 열 때 뒤에서 봤습니다. 1-0-2-7. 손가락이 떨렸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에서 땀이 났습니다. 삑 찰칵.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 파일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파란색 파일, 빨간색 파일, 노란색 파일. 손을 뻗었습니다. 파란색 파일을 꺼냈죠. 계약서였어요. 가게 임대차 계약서, 계약자 성명, 윤미정,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50만 원.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파일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다음은 빨간색 파일이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원본이 들어 있었어요. 상호명, 서연이네 도시락. 대표자, 윤미정. 사업장 소재지, 인천시 남동구. 제 이름은 직원 명단에 있었습니다. 주방 조리원으로요.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노란색 파일을 열었습니다. 통장 사본들이 들어 있었어요. 가게 통장 3개나 됐습니다. 전부 윤미정 명의였어요. 잔액을 봤습니다. 첫 번째 통장에 3,200만 원, 두 번째 통장에 1,800만 원, 세 번째 통장에 900만 원, 합치면 거의 6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160만 원씩 받았어요. 언니가 수익을 반반 나눠준다고 했죠. 그런데 통장에는 6천만 원이나 있었습니다. 계산이 안 맞았어요. 가게 연지 1년 반. 제가 받은 돈은 총 2,800만 원 정도. 그럼 언니도 2,800만 원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장에는 6천만 원이 있었어요. 제목도 거기 들어있는 거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서류를 복사하기로 했습니다. 가게 한쪽에 있는 복합기로 가져갔죠. 복사기 전원을 켰어요. 위잉 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첫 장을 올려놓고 복사 버튼을 눌렀어요. 지지직 위잉. 복사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 밖에서 누가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 해서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거래 명세서 하나하나 복사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찰칵.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누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복사기 전원을 급히 껐습니다. 원본 서류를 집어들었죠. 복사본은 재빨리 가방에 쑤셔 넣었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사장님? 도윤이 목소리였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도윤아. 사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도윤이가 사무실 쪽으로 왔습니다. 나 서류 정리 좀 하려고. 이 시간에요? 깜짝 놀랐잖아요. 미안. 너는 왜 왔어? 핸드폰을 가게에 두고 갔어요. 찾으러 왔죠. 도윤이가 저를 자세히 봤어요.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을 겁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은데요. 응, 괜찮아. 도윤이 시선이 제 손에 들린 서류로 향했습니다. 혹시 그거 복사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이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윤아, 괜찮아. 너 집에 가. 사장님, 저 괜찮아요. 같이 해요. 도윤이 눈빛이 단호했어요. 그렇게 둘이서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도윤이가 복사기를 돌리고 저는 서류를 정리했죠.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조차 너무 크게 들렸어요. 손이 떨려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30분쯤 걸렸을까요? 모든 서류를 복사했어요. 도윤이가 복사본을 봉투에 넣어줬습니다. 사장님, 이거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고마워, 도윤아. 그리고 이거요. 도윤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저도 사진 찍어뒀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아, 너 정말 괜찮아요. 저희 같은 편이잖아요. 도윤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원본 서류를 금고에 다시 넣었습니다. 처음 있던 자리 그대로요. 금고 문을 닫고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방 안봉투가 묵직했어요. 그 안에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이가 알려준 노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정훈 노무사였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연 씨시죠? 네, 안녕하세요. 도윤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앉으세요. 이정훈 노무사는 친절했습니다. 차를 내어주고 편하게 앉으라고 했죠. 복사한 서류를 꺼내 보여드렸어요. 이정훈 노무사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어떤가요? 윤서연 씨, 이건 명백한 명예 탈취 시도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정훈 노무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윤서연 씨 동의 없이 직원으로 등록했고요. 수익 배분도 제대로 안 됐네요. 그럼 이거 범죄인가요? 네. 명예 도용, 횡령, 사기. 여러 가지가 해당될 수 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언니인데. 이정훈 노무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윤서연 씨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정훈 노무사가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더 늦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변호사 선임하시고 법적 절차 밟으셔야 해요. 변호사라는 단어에 또 한 번 현실이 와닿았습니다.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범죄라는 걸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죠. 변호사를 선임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증거를 더 모았어요. 통장 거래 내역, 녹취록, 문자 메시지까지요. 언니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지냈죠.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언니한테 화내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언니 얼굴을 봐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아니,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죠. 차갑게 가라앉은 분노. 금요일 오후였어요.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서연 씨, 내일 언니분 만나서 얘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일단 대화로 풀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내일 가게에서 할 얘기 있어. 시간 좀 내줘. 언니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바쁜데. 중요한 얘기야. 꼭 와야 돼. 알았어. 몇 시? 오후 2시. 토요일 오후 2시. 가게 문을 닫고 언니를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에 땀이 났죠. 이시정각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뭔데 이렇게 급하게 부르고 그래? 평소처럼 무뚝뚝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계약서 사본, 통장 내역. 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언니가 더 잘 알겠지. 서연아, 너 왜 내 동의 없이 내 이름을 직원으로 올렸어? 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가게 수익을 제대로 안 나눠줬어? 통장에 6천만 원 있더라. 내 목도 거기 있는 거 맞지? 언니 눈빛이 흔들렸어요. 서연아, 그건 변명하지 마. 다 증거 있어. 서류를 언니 앞으로 밀었습니다. 언니가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언니가 나한테 뭘 했냐는 거지. 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그래, 내가 했어. 어쩔 건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언니 목소리에 죄책감이라곤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언니, 서연아, 너 혼자서 이 가게 굴릴 수 있어? 언니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거래처 관리는? 세무신고는? 계약서 작성은? 그거 다 내가 했잖아. 그래도 그게 내 이름을 지우고 내 돈을 가로채도 되는 이유가 돼? 가로챘다니. 나도 일한 거야. 내가 주방에서 요리할 때 나는 밖에서 뛰어다녔어. 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아니면 너는 그냥 요리만 하는 아줌마야. 이 가게도 없었을 거고.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잖아. 사업자 등록하는 것도 세금 내는 것도 다 내가 알아서 해줬어. 내 동의는 받았어야지. 동의? 너한테 물어봤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어차피 모른다고 했을 거잖아. 언니가 팔짱을 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한 거야. 너 편하게 요리만 하라고. 편하게요? 저를 직원으로 만들어 놓고 제 돈을 가져가면서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언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니까 이해해. 나도 먹고 살아야지. 언니 말투가 더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너 혼자서는 못해. 언니 없으면 너 망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가 가족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언니는 저를 사회적으로 지우려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투명인간으로 만들려던 거였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언니, 나 변호사 선임했어. 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 내 권리 찾을 거야. 법적으로. 너 미쳤어?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가족끼리 법대로 하자고. 진짜? 언니가 먼저 법을 어겼잖아. 서연아, 너 진짜 후회할 거야. 후회는 언니가 해. 언니가 서류를 휙 쳐냈어요.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좋아. 해봐. 어디 내가 이길 수 있나? 언니가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명심해. 이 가게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법적으로는 내 거야. 그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거잖아. 증명해봐. 내가 할 수 있으면. 언니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봤어요. 제 인생이 저렇게 흩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분했고 화가 났고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언니 본 모습을 봤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언니분이랑 얘기 잘 되셨어요? 아니, 안 됐어. 어떻게 하시려고요? 끝까지 갈 거야. 법대로.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말했어요. 사장님, 저 도와드릴게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고마워, 도윤아. 전화를 끊고 변호사님한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소송 진행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언니가 없어야 제가 산다는 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짓누르던 그 무게를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하나하나 주웠어요. 파일에 다시 넣고 정리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이었어요. 제가 다시 쓸 거였습니다. 언니 없이요. 2주 뒤 은행 상담실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준비한 서류를 들고 갔어요. 사업자 명의 정정 신청서였죠. 언니도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윤미정 씨, 이 서류에 서명하셔야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언니가 펜을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서명하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언니가 계약서를 들어 올렸어요. 저도 반사적으로 계약서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약서를 사이에 두고 동시에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종이 한 장이 찢어질 듯 팽팽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봤어요. 옆 테이블 손님들도 슬쩍슬쩍 이쪽을 쳐다봤죠. 서연아, 놓아. 언니 목소리는 늘 그렇듯 명령 같았습니다. 못 나. 이건 내 가게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언니가 계약서를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너 미쳤니? 너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눌려있던 말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있어서 내가 사는 거야.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게 너 혼자서는 못해. 언니가 수없이 제게 던진 말들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손에 땀이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제 손은 계약서를 더 세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언니 없어도 나 안 죽어.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니, 언니가 없어야 내가 살아. 상담실이 얼어붙었어요. 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더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서연 씨 단독 명의입니다. 명의 이전 시도는 무효입니다. 그제야 언니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계약서가 제 쪽으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절대 놓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진짜 후회할 거야.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새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사업자 등록증, 상호명, 서연이네 도시락, 대표자 윤서연. 제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언니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윤서연 대표님.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지금 가게는 제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고 저는 여전히 요리를 합니다. 혼자서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숨이 편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나를 지우려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